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어이쿠야. 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캠퍼스 특파원 이영은 학생 나왔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죠. 여행 전문 기자 신익수 기자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신 기자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아, 부산을 한번 찍고 왔거든요. 부산. 아, 부산에 가면 그 호떡 중에 씨앗 호떡. 이승규 호떡. 그 오후 4시만 되면 다 팔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요즘에 요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머. 한층 더 맛있어졌다. 어머. S자 줄은 더 길어지고요. 예. 여전히 4시에 되면 문을 닫고 그 집만 들어간다. 야, 네, 역시 요거. 살아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형님 저거 참 잘못 먹구나. 야, 멤버를 말하잖아. 부산 가서 씨앗 호떡 먹는 사람 정말 제정신 아니라고. 부산 사람들이 형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산 가서 부산 사람들이 먹던 걸 먹어야 되는데 부산 사람들은 씨앗 호떡을 아예 먹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정말 이게 무슨 맛인가 한번 형님 맛있었으면 됐죠. 네, 그럼요. 아랫배에 딱 맛있었다가 나와 있네 형님 아랫배에. 네, 좋습니다. 아, 일단 너무 반갑고요. 일단 기자님 보니까 오늘 기업이 아무래도 여행사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대의 여행 종합기업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군요. 하나투어는 1993년 세워진 국진 여행사에서 출발해 국진입방. 1996년 네,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여행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고요. 2001년 여행업계 최초로 패키지 여행 연간 송출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뉴욕, 런던, 일본, 파리에 현지 법인을 세웠고 2006년에는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동시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투어는 전 세계 14,000여 개의 여행 상품을 전국 8,000여 개의 협력 여행사와 온라인 포털 및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2,591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5,95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뭐 국내 최대 여행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투어이고요. 일단 기업에 대한 이미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영훈 학생 되게 많이 가잖아요. 여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학생들이 여행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사에 관심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또 학생 친구들한테 여행사 이용해 본 적 있냐고 물어보면은 뭐 몇 번 있다고 한 친구들은 그 횟수가 정확하게 가족 여행 횟수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갈 때는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보통 가족끼리 갈 때만 쓰고.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좀 친근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상국경님께서는 혹시 저는 사실 뭐 하나 투어보다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여행 뭐 가이드나 이 여행 뭐 투어사에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여행이 좋아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고 나면 욕을 그렇게 합니다. 왜요? 왜냐면 자기는 여행이 좋아서 했는데 필리핀 담당은 계속 필리핀에만 있는 거야. 이게 몇 년을. 필리핀만 자기는 딴 데를 돌아다니고 싶은 애인데 그래서 여행사를 들어가는데 남미에는 남미만 계속 있는 거야.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러니까 욕을. 이게 약간 이게 현실과 이상은 좀 다르다. 그건 그렇다.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가 호텔과 그 면세점 사업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최근 상황이 좀 어떤가 우리 신 선생님께서. 면세점 호텔 사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 모든 신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이 덩치가 큰 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이 든 성배가 아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잘 시작은 했는데 독이 들어가지고 마시면서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 그래서 올해 사실은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이익이 2위가 사실 모두 투어인데 역전을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왜냐하면 면세점 사업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하지만 물어봤더니 괜찮다. 우리는
든든하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업이 주기가 5년이에요. 그리고 5년 지나면 사업권을 다시 따야 되는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10년간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범한 지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취준생들에게는 지금 어떤 이미지의 기업인가요, 홍쌤?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면세라든가 호텔 사업 같은 레저 사업 전반을 지금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드, 그러니까 여행, 유통, 면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특히나 이제 여자 문과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 뭐 영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처우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뭐 우리나라 최상위권의 산업은 아니지만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는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과 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많이 보내준다 말씀하셨는데 네. 연간에 직원들이 가는 여행 횟수가 10번입니다. 해외를 5번, 국내를 5번 가는데 해외는 5번 보내줄 때 네. 전체 비용이 100이잖아요. 네. 직원들은 10%만 내고. 요거를 5번을 가는 거죠. 대박이다. 그 연차 소진율이 99%. 연차를 다 써요. 1% 못 쓰는 분들은 임원들. 직원들은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1년에 10번 여행 가면 일은 언제 하나요? 그러게요. 그런데도 다 돌아갑니다. 업계 1위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행 가서 일 시키겠지. 현장이잖아, 거기. 여행이겠어요. 그럼 네. 일은 일이지. 그럼 일은 일이지. 아, 알겠습니다. 이 취준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이제 한번 들어볼 건데 인터뷰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 제가 캠퍼스 특파원 최초로 이룬 것 좀 있습니다. 어디 해외 갔나요? 최초로 여태까지 이뤘던 게 네. 그 담당자인 기모띠를 시킨 적이 있죠. 그리고 걸그룹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있죠. 이번에 최초로 인터내셔널 인터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뭐죠? 예? 네,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뭐지? 장소도 아주 특별한 곳에서 하나 투어에 맞게 특별한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대가 어딜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캠퍼스 파운 이영훈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지금 하나 투어 주제 기업을 맞아서 이국적이죠. 그리스의 한 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국적이죠. 멋진 건축 양식 좀 보십시오. 이 이국적인 모습이 물씬 풍기는데요. 오늘 이 그리스에 온 만큼 그게 어딘가요? 인터내셔널한 인터뷰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갑니다. Let's go. 공사하러 간 줄 선글라스까지. 알았어요. Hi, my name is Zoe and I'm French. 말했잖아요. and 인터넷에서. I'm exchange student for 1 year in Seoul. 진행이 됐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초입니다. 굉장히 울렁증이 있는데. Do you know my name? 노웨이. No. No. What is your name? You haven't seen me before, righ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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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G Dragon. G Dragon. Yeah, G Dragon. Okay. Thank you. You're from France, right? Yes. I know some French words. Really? Yeah. Which one? Tous les jours. Bonjour. Bonjour. tous les jours. Tous les And and Paris baguette. 파리바게트. 저분이 파리바게트를 치더라고요. 프레주를 하니까 파리바게트를 치더라고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문과학과 일산가분 송가슬이라고 합니다. 중국 학생이신 거죠? 네, 저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한국말 너무 잘하십니다. 혹시 제 이름 혹시 4년 모르시죠? G 드래곤인데 바로 비웃으시네요. 팬이에요. 영어 이름이 죄송합니다. 본인은 나중에 취업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고 싶어요? 테마파크에 테마파크 산업 그리고 공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럼 앞으로는 또 취업 주향은 그 방향으로 할 거예요. 평소에 여행은 좀 좋아하세요? 네, 저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혹시 좀 여행해본 국가? 작년에는 유럽 여행 갔다 왔었고 유럽 어디 갔어요? 유럽, 영국, 프랑스, 프랑스, 네덜란드, 또 우리나라는 체코 그리고 이탈리아. 네, 좀, 어이구야. 또 이제 이번 방학하면은 일본에 나고야 갈 예정이고. 그건 얼마나 가려고요? 그건 짧게. 또 친구랑 또 이 학생이 좀 많이 다녔어요. 여행 가면 되게 매 좋아요. 방학만 되게 좋아요. 네, 혹시 본인에게 기회가 된다면 이건 또 전공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네. 여행사 취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네. 여행사 취직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이 여행사 하나투어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행사는 대부분 그 상품들이 패키지가 위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자유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자유여행을 좀 많이 해봤으니까 네. 그 경험을 살려서 네. 좀 자유여행과 관련된 상품들을 제가 하나투어에 들어간다면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지금 취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취업을 제가 지금 학년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인턴 전환형 인턴이나 이런 걸로 좀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아, 어디 쪽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물류 쪽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호텔에서 인턴도 해봤고 외국 준비하고 호텔에서 있는 게 인턴을 홍보 해봤다고요? 쪽이어가지고요. 저는 아예 애초부터 네. 호텔 경영, 호텔에 취직하려면 호텔 경영학과 왔고 그래서 저는 호텔로 아마 취직할 것 같아요. 두 분은 혹시 여행사 쪽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행사를 초기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관심을 막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쪽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뒤로 미뤄졌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에 그쪽 여행사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편인가요? 제 주변에는 글쎄 그렇게 많은 것 말씀하셨듯이 같아요. 조건들이 그렇게 좋진 어떠세요? 않으니까. 네, 저도 주변에는 연봉이라든지. 좀 없는 편인데 네. 약간 그냥 인식 자체가 네. 조금 약간 바꾸기도 힘들다 막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네. 사실은 학생들이 좀 많이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여행이 좋아서 막연하게 여행사를 꿈꾸는 학생들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느껴서 뭐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좀 불안감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있죠. 네. 또 여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야 여행인 거지만 솔직히 막상 그 취업을 해가서 일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행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가 좋아하던 그 여행마저도 좋아하지 않게 돼버릴까봐 나는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또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네, 우리 또 하나투어에 어떤 소문이 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사업 부서가 너무 많다고 카더라. 네, 우리 익수 기장님. 네네. 사업 부서가 이게 엄청 많습니까? 아, 저도 사실은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요? 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 부문이라 그러죠. 사업 부서라 그러는데 부문. 그 부문으로 정해진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부문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총괄팀이 있고요. 소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 소팀장 숫자가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300명.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팀들이 300개가 쫙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뭐냐 네. 물어봤는데 장점은 의사결정이 유연하다. 팀장한테 보고만 하면 바로 되니까. 하지만 숲을 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수 없는 게 가끔씩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이었네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다들 박봉 하는데 실제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추적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니면 줄 수가 없는 정보. 아이,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조사를 했다는 거. 왜냐면 이게 약간 오신 분 아니시죠? 왜냐면 이게 내부에서 공개를 하는 순간 연봉이 민감하죠. 5%를 삭감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누굽니까? 네네. 여행 전문 기자. 영훈아, 근데 형도 초면에 약간 오셨냐고 했어. 형도 그랬었으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네요. 너무 유명해. 네. 이상한 게 절대 아니네요. 그런 분 아니고 너무 유명하신 그래서 기자님이셔서. 초봉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초봉이 2787. 2787. 정확하게 끝다니까 2787로 조사가 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대리급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네. 3자까지 간다. 그리고 과장급은 3, 5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차장 달아야지 4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홍 기자 선생님께서 연봉이 좀 박하지만 이런 단서를 달아주셨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렇게 들으면 또 다단계 느낌도 나고 네. 4까지도 갈 수 있고 여기 좀만 더 열심히 해서 5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명 더 모으면은 6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좋은 정보 주셨는데 일단은 홍생께서 이 보통이 이제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취업이 좀 가능한가 이것도 좀 말씀해 제 주세요. 학생들 중에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던 학생인데요. 전략기획 파트예요. 전략기획 파트는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포지션이 되겠죠. 이 친구는 학교는 건동공이고 남학생이었고 전공 이제 사회과학 쪽이니까 뭐 여행하고 그렇게 직통되는 전공은 아니었고요. 학점도 한 3점 후반, 그리고 토익은 한 800 중반이고 IH였으니까 일반적인 뭐 문과 학생들, 남학생들 중에 평균 정도 되는 스펙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전략기획 뭐 1600까지 올라갔으면 그다지 뭐 진입 장벽이 그다지 아주 높은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는 국숭세단 출신이고 전공 이제 국제 통상 쪽으로 했던 친구. 그다음에 3점 초반의 학점과 토익도 되게 낮았어요. 600 중반대. 그다음에 스피킹도 IM2. 뭐 이 정도로 마케팅으로 이제 1차 면접까지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객관화된 뭐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수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영업과 마케팅 또는 기획과 결부될 수 있는 나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여행 산업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프로모션, 마케팅 그리고 여행 상품 자체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냐 이 채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유통업을 좀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같은 뭐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그냥 뭐 통신사 이런 기업들과 함께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우리 하나투어의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여름휴가, 샵 여행박람회입니다. 지금 5월 황금 연휴를 지나 이제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에서 최근 여행박람회를 개최해 국내 800개의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하나투어 위상을 느낄 만큼 규모가 엄청나다 들었는데 당연히 신 기자님께서 다녀오셨다고요? 당연하죠. 예, 예. 네. 대본에 당연히의 방점을 찍어놨길래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군요. 가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세계 넘버1인데 베를린 여행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다녀왔는데 거기가 닷새가 열리거든요. 사흘 동안은 B2B라 해서 기업체들끼리 구매를 하고 마지막 이틀을 열어줍니다. 일반인들한테. 거기에 오는 일반인들이 전 세계에서 20만 명 정도. 20만 명. 엄청나네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보통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행 찾으러. 밀립니다. 사람들 머리밖에 안 보여요. 뒤통수밖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가 하나투어를 갔다 왔잖아요. 하나투어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차가 막히기 시작해요. 킨텍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번에 나흘 동안 왔던 인원이 12만 명.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거기는 180개국에서 20만 명이 오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12만 명. 그리고 이게 한 가지 팁이 있는데 특종이죠. 사실은 이거 단독이라고 우리 기자들끼리 표현하는데 단독 정보 하나 드릴게요. 고무돼서 너무 잘 돼가지고 올해 겨울에 부산의 킨텍스에서 추가로 처음으로 이게 또 사기업에서 서울과 동시에 부산을 멕시코에서 한 번 더 여행 박람회를 열기로 했다고. 진짜 재밌구나. 네, 그럼요. 부산 킨텍스라고. 부산을 잘 모르시네요. 씨앗도 드시고 킨텍스라고 하시고. 멕시코죠. 멕시코. 킨텍스라고 하셔가지고. 부산 킨텍스. 멕시코죠.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맞춤형 패키지, 샵 DI형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상품이 기대 이상의 판매를 보이며 인기 DI 패키지의 맞춤형 패키지가 인기라고 합니다. 하나투어는 이제 테마 여행 기획팀을 만들어서 이런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이 개별 여행도 인기지만 최근 패키지가 다시 붐인 것 같은데 하나투어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하나투어가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자유여행 말고 패키지를 안심하고 많이 이용할 때 하나투어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패키지가 사실은 요즘에 개별 여행에 많이 밀려서 죽는다, 죽을 거다, 곧 개별 여행만 뜰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정말 패키지로 아예 승부수를 더 던집니다, 얘들은.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 심화형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요 용어를 그랜드 투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선보여가지고 대박 난 게 있는데 오세득 셰프와 함께 다낭 여행 이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4월에 나왔다가 이게 400명이 바로 2주 만에 신청이 들어와서 바로 조기에 닫았다.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우리 그냥 음식 여행 먹방 투어 이렇게 끝났잖아요. 거기다가 유명인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심화형으로 만드는 거. 아니 그럼 오세득 셰프님께서 요리를 직접 요리를 해주시죠. 다낭 가서 현지 시장에서 직접 잡은 걸로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맛집을 가요. 맞아요. 요세득 형님이랑 신분이 있어서 그거 얘기 들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 요리사와 같이 함께하는 그 맛집 여행이 엄청난 확실히 차별화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게 참 재밌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세분화된 패키지도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여행을 가끔씩 선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거요? 예컨대 우주여행이 있습니다. 우주여행. 우주여행이요? 여기는 맞춤형으로
VIP들을 위해서 한국판 슈퍼리치죠. 슈퍼리치들을 위해 가지고 제우스 팀이라고 따로 또 명품 상품만 선보이는 팀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슈퍼리치들 대상으로 우주여행. 아직 한 명도 이용은 안 했는데, 네 이게 왜냐면 가격이 2억이거든요. 2억이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네? 2억을 내면 우주를 가는 거예요? 네, 우주로 가는 거죠. 몇 박 며칠인가요? 이게 사실은 코스가 7박 9일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요거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출발하는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주 적응 훈련까지 다 마친 다음에 신체 검사 끝내고, 여기서 또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럼 2억은 못 받아요? 탈락하면? 일단은 탈락은 못 돌려는 주겠죠. 일부를. 네, 그 비용 실비만큼 빼고 돌려는 주겠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잠은 어디서? 우주에서 자요? 우주에서 이게 사실은 우주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그냥 우주로 갔다가 한참 자고 오는 게 아니고 우주로 나가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나갔다가 우주 궤도를 돌고 컴백하는 코스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 가격으로 나가볼 만하다. 이래가지고 대포동 미사일 같은 거네. 네. 그럼 거의 그렇죠. 무박이네요. 이렇게 돌고 오는 네, 게. 무박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무박이죠. 네, 하지만 나머지 일정들이 굉장히 좀 험난하다는 거. 이런 상품도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패키지로.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은 어떤 직무를 지원해야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행사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여행을 많이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의외로 또 내가 여행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부서를 못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알다시피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회사에 입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형을 보니까 이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고졸, 그다음에 초대졸 신입 공채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여행 상담 전문가, 그다음에 상품 운영 전문가 이런 식으로 채용이 있는데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행 상품에 대한 상담을 직접적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물론 아무래도 좀 그런 실제 그 시장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생동감 있는 여행 상품 상담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내에서 다 내부적으로 딱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지. 그리고 이제 최종 소비자들 응대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고객들도 있고 뭐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는 진상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CS 마인드, 고객 만족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여행보다는 내가 뭐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 응대했던 경험이 있다면 더 강하게 어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투어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호텔 관광대학 학생들을 필요하는 부문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좀 알고 또 싶습니다. 이제 대졸 공채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난 공채가 이제 영업 직군, 그다음에 상품 개발 기획 직군, 그다음에 이제 관리 지원하고 IT. 근데 IT라는가 뭐 관리 지원은 일방적인 뭐 스텝 직군이니까 상경계 친구들, 또 IT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공부했던 친구들 인프라 관리나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주력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는 일반적인 영업과 상품 개발 기획인데 호텔 기획 쪽으로, 그러니까 레저 산업 관련돼서 내가 전문적으로 학업 이력을 만들어서 호텔에서의 업무 경험과 해외 관광지에서의 업무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상품 개발 기획도 일부 도전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MD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릿수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제일 채용이 많은 건 항상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영업과 상품 개발 기획 중에 한 가지를 초이스해야 되고 전체적인 경쟁률을 따져보면 영업 직군이 조금 더 서류가 패스되기는 좀 수월할 것이다. 그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MC들도 저번 주에 계속 이제 같이 하는 거 알죠? 맞습니다. 자, 일단 영훈 학생. 네. 예, 우리 하나 투어 정말 오고 싶었죠? 그럼요. 네. 당사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나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뭐 어떻게 돼 있죠? 하나투어 마크가 있고요. 기업 소개와 함께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예? 지진이 일어날 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너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돼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질문이야. 질문이 정말 그렇네요. 진짜 리얼 질문이에요. 기업 소개란을 좀 주로 많이 봤습니다. 예? 기업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기 첫 때문에. 페이지에 그게 있다고요?
첫 페이지요? 들어가면요? 첫 페이지 죄송합니다. 다른 기업들과 많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나투어를 네. 면접 보러 오시는데 홈페이지 정도는 한번 들어오시고 네. 예, 조사를 좀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와 관련한 마케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오세득 셰프 말하지 말고 죽여버릴 거니까. 오세득 셰프를 말하지 말고. 오세득 셰프를 말하면 안 됩니까? 우주여행도 안 됩니다. 우주여행 말하면 안 됩니까? 우주여행도 안 되구나. 누구시죠? 경쟁자요. 경쟁자예요. 그러셨구나. 경쟁자군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길래. 네. 아무래도 최근에 12만 명의 인파가 몰렸죠. 킨텍스에서 열렸던 그 여행 박람회. 저 그건 패키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마케팅. 네, 그 마케팅도 되게 크게 열렸는데 가니까 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거. 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는 문이 어디죠? 예? 저기. 저긴가요? 나가요. 네. 지금 나가요. 녹화 거의 끝났어요. 잠시만요. 근데 끝났어요. 유재현 씨 나갈 것 같아서 같이 나갈게요. 나가세요. 그럼 좀만 기다려줄래요? 네. 유재현 씨. 예. 홈페이지 안 들어가 봤죠? 아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네, 들어가 봤습니다. 예. 개선할 점이. 개선할 점 나가입니다. 같이 나가. 저랑 같이 갑시다. 네, 저 안녕하세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주시면은 제가 고이 나가겠습니다. 여행지를 하나 추천해 준다면. 여행지 제주도. 반말을 하세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실제로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온 걸로 맞아요. 알고 실제로 제주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제 멀지 않아서 좋은 거고 금방 갈 수 있어서 좋고 또 가족들과도 금방 갈 수 있어서 좋고. 저도 하나 추천해도 됩니까? 어디입니까? 부산의 씨앗호떡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어딜 가든 일단 모두 투어랑 같이 가면 야, 누가 얘들 1차 합격시켰냐? 이거는 지금 모두 투어라고 하신 건가요? 모두 투어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근데 1시간 동안 하나 투어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하나 투어. 예, 우리 홍기찬 씨. 예. 우리 추천 여행지가 있다면? 제주도. 여행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요즘 매스컴이나 미디어의 유행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 TVN 쪽에서 지식인들을 같이 모아서 국내 역사 유적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굉장히 미디어 업계에서 핫합니다. 따라서 그런 좀 교육적인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장소와 함께 우리가 상품군을 구성하고 또 가족 고객들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이 이루어지면 가시적인 성과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행사들마다 내가 어떤 베트남을 갈 때, 요 여행사로 갈 때, 다른 여행사로 갈 때 여행에서 느껴지는 퀄리티의 질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어마어마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여행사는 이 여행 루트와 이 여행의 테마를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즘 케이블 TV에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들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이런 미디어 채널이나 트렌드를 따라가서 빠르게 경쟁사 대비 여행 판로와 컨셉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저는 어프로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면접장 갈 때는 이렇게 요즘 트렌드, 그 트렌드는 그 기업 관점에서의 트렌드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머릿속에 숙지하고 면접장에 가면 높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딱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질문 잘못 답변하면 편치가 않거든요. 왜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40이 되기 전에 제 얼굴을 책임지려고 더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렇게 좀
선한 이미지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 상견례 하면 약간 프리패스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 아, 예, 이제 감사합니다.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실 약간 그런 인상이라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방송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어떤 편인가요? 저도 인상을 좀 책임져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외유 내강형 같은 좀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좀 강할 것 같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네. 강직하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우리 동네 형님 뭔가 책임감 되게 강해 보이고 네. 그리고 외적으로도 좀 젠틀하시잖아요. 네. 역시 가는 발이 고우니까 네. 사람은 이게 복인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얼굴로 다들 독서를 잘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도 웃으시면서 독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하실 건가 봐요, 독설. 갑자기 그걸 할 때는 좀 변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부드럽다가 갑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갑자기 좀 분석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늘 그러신 것 같은데.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보다는 좀 이게 좀 더 직설적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독서를 받을 오늘 지원자는 한국전력 공사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직무로 지원하는 거죠? 네, IT 직무인데요.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한국전력은 뭐 모르는 국민이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원 개발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발전, 그 다음에 이게 송전해야 되고 변전도 해야 되고 배전업 뭐 이런 업무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해서 영업이라든지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 그리고 해외 사업도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출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 부동산에 대한 예전에 뭐 삼성동에 이제 한전 매각 부지도 있었지만은 기타 관련한 이제 부동산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IT 업무에 대해서 좀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뭐 IT 업무라고 하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한전의 어떤 전산 체계를 전부 다 담당하는 요즘엔 전부 다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전산망 자체가 가장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중장기 뭐 한전에 대한 뭐 정보와 전략, 뭐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되는 어떤 총괄적인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IT 분야에 대한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한 뭐 정책 수립 보통 보다 보면은 이게 거대한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뭐 한전에서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또 협력사들 위탁해서 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수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타 뭐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이라든지 보안 관련 전반에 대한 어떤 총괄 책임을 지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기업 하면 NCS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게시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이 NCS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이라든지 뭐 수행 태도라든지 지역기초 능력 등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또 우리 이제 지원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IT 관련되면 사실은 한전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IT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범용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전력의 그런 사업 특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좀 더 연결해가지고 이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직무 기술서를 보면 IT 업무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무슨 정보와 전략 계획이라든지 IT 인프라 구축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운영이라든지 이런 직무 수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일단 지원자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인턴이나 어떤 경력, 뭐 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해본 게 있다면 이제 관련지어서 사례로 또 이렇게 많이 서류나 면접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직무 기술서를 보통 이제 활용할 때는 또 자기소개서 등을 좀 작성을 할 때 잘 활용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뭐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도 1번 항목 같은 경우가 지원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기 위한 어떤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에 대해서 네. 이번 항목이 관련된 어떤 분야의 경력이나 경험에 대해서 네. 지원 분야와 또 관련해서 3번 같은 경우 현재 기하의 능력 좀 보완할 부분과 해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쓰냐라고 했었을 때 네. 사실 직무기술서를 좀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전에 또 한국전력의 IT 쪽에 이제 합격한 친구도 좀 가르쳐 본 적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그 외에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네. 또 무료교육도 굉장히 많지, IT 관련된 네, 무료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그 친구가 한 800시간 이상을 넘게 교육을 받던 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교육을 받을 때에도 여기에 좀 더 준해서 내가 필요 역량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직무기술서 보면 우리가 말했던 그 역량, 뭐 KSA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필요 지식의 우리가 그 K 부분, 그다음에 필요 기술의 S 부분, 태도 부분이 A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필해야 될 역량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분석적인 사고력이라든지 뭐 세밀한 일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역량이거든요. IT 부분에서 그 부분들과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술이 될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NCS는 직업 기초 능력이 10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10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 직무에 해당되는 그 기초 역량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분 같은 경우는 5개가 필요한데 의사소통이나 수리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정보,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직무기술을 잘 활용을 하지 않거나 좀 간과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게 뭔지 잘 모르셔서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공기업을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어떤 지원한 해당 직무의 직무 기술서만큼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그 입사 지원서 쓸 때, 자소서 쓸 때 분명히 본인은 역량을 어필했다고 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직무 역량을 꼽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공통 역량을 좀 꼽는, 예를 들면 뭐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무 역량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직무 기술서 열심히 보시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렇다면 지원 조건은 어떤가요? 공기업이긴 하지만 뭐 시원하게 탈스펙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뭐 사무 분야 같은 경우에 전공 제한이 없지만 다른 기술 관련된 분야, 뭐 특히 이제 이공계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공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 등이 이제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각 분야별로 지원 자격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뭐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고 근데 합격자들 대부분이 뭐 한 850점 정도 이상은 취득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정 같은 경우에 850점 이상 토익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어학 점수는 다 100점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850인데 제가 스펙을 900으로 올려야 될까요? 그런 걱정하기보다는 850 이상이라면 직무 경험을 더 주력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도 그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컷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만 넘게 되면 사실은 서류는 거의 다 좀 통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필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입사 지원서를 많이 길게 쓰더라도 한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험에서 좀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험이 또 전공 관련된 아주 어려운 또 필기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초 능력이라서 그런지 기초 능력이 좋으면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다 떨어지고 한전을 그냥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봤더니 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뭐 기타 또 공기업에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은 그냥 한번 자격 조건만 되면 무조건 한번 지원해 보라고 하거든요.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역시 냉정합니다. 한 번 정도는 근데 의외의 친구들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좀 저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도전해보고 맞습니다. 뭐 실패도 뭐 성공도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될 몫이니까 저도 그
이번만큼은 냉정한 우리 학생회장님의 말에 공감이 되네요. 사회는 냉정한 곳이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재상이 또 궁금한데요. 인재상에 네.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뭐 홈페이지에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기업가형 인재라든지, 그리고 통섭형 인재, 네. 도전적인 인재, 그리고 가치 창조형 인재,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인재상을 가진 상을 가진 직원들이 이렇게 모인다면 뭐 다른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슈퍼맨이죠 사실은. 인재상에 다 갖추게 되면 슈퍼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한전에서도 인재상과 관련된 좀 질문들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인재상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인재를 또 가려야 되는 면접관의 역할 참 어렵고 힘들 것 같고요. 또 중요할 것 같네요. 그거 힘드네요. 그렇죠?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지 않습니다. 두 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괜찮은데. 네. 아닙니다. 지나친 배려예요. 네, 초봉 수준이 또 궁금합니다. 네, 초봉은 뭐 3,046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네네. 뭐 평균 700만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든지, 뭐 1,000만 원 상당의 기타 상여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친다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직무 토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지원자가 어떻게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IT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꼭 뽑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IT 기업의 보안 관련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IT 전문가로서 필요한 보안 관련 지식을 키워왔습니다. 보안 서비스의 실제 제작자와의 만남과 보안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신 보안 이슈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IT 보안 회사를 직접 방문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뉴스를 찾아봄으로써 최신 보안 동향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등 전문적인 개발자들과 함께하는 스터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IT 지식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과의 스터디 활동을 통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래밍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스터디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월드 프렌즈 해외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는 외국 친구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또한 교내 봉사단 활동과 발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IT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입사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과 함께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저는 정적이라는 얘기,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멘트에서 귀에 딱 와닿는데 저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기대하고 셋째까지 들었는데 저는 크게 막 확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좀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IT 관련된 어떤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뭔가를 공부를 했다, 학습을 했다 보다는 본인이 했던 대표적인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좀 남다른 목표 설정을 통해서 뭔가를 실제로 한번 해봤던, 너무 약간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 뭐 등등을 얘기하자면은 너무 지식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학생이 쓰더라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뭐 영상에서 좀 더 위트 있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들었었고요. 네네. 네, 그러게요. 그 첫 번째도 IT 전문성, 두 번째도 IT 전문성.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굳이 이렇게 갈라 놓아서 뭐 이렇게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은 IT 중에서도 정보보호와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부분이 본인의 이제 메인 분야다. 아마 이렇게 해서 나름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다 할 자신이 없으니까 뭐 그런 전략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정적이다, 약간 밋밋하다로 느껴지는 게 너무 나열되게끔 단조로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지원자의 좀 뭐랄까 말하는 혹은 전달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밋밋한 친구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제 또 사람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엽 씨 입사 지원서 컨설팅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보면 뭐 인상이 참 좋으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네, 내려가서 저는 그 프로젝트 활동을 좀 넣어뒀는데요. 자바하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썼다, 뭐 이런 거 어필하는 거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격증의 그 정보 처리 기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필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실기를 해서 완전히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가점을 10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이 부분도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15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격증 분야에서. 사실은 저는 이게 가점은 맞는데 없으면 감점 당하는 거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원자들 상당 부분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서 가점을 안 받더라도 나는 그래도 평가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점 될 수 있다라는 상대적 감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학교 교육, 직업 교육에 대해서 직무 능력과 관련돼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 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한 거는 SQL을 이용한 게시판, 미세먼지와 질병들 간의 상관관계 프로젝트 이렇게 실습 2개를 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네.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성과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부분이 이 문제에서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역시나 자신감이 조금 아직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안 써도 상관은 없고요. 이 항목은 워낙에 한전이 거의 400자 이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과목, 어떤 거 들었고, 뭐 배웠고, 그다음에 뭐 학점이든 아니면 어떤 분야 프로젝트 했던 것을 나열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의 직무기술서를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1차 면접 자체가 거의 전공 면접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도 떨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면접의 어떤 일환으로 되고 또 전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했었을 때 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답할 수 없으면 안 쓰는 게 좋다. 나중에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스터디가 계속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갈게요. 경력 또는 관련 활동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1번, 2번은 이제 말 그대로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문항 3번과 4번은 이제 말 그대로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평가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직무기술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참고했다면 사실은 더 이 경험을 갖고도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크루트에서 6개월간 이제 운영 업무를 했는데 그 한전의 직무 수행 내용에 보면 기술서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과 유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지금 여기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무기술서를 조금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물론 이 부분도 도움이 되는 역할은 맞지만 그거를 조금 더 이용했다면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오류를 발생하지 않았던 게 지금 이 친구한테는 어떤 큰 성과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제목에 0%에 도전하다라고 해야 될까? 사실은 이 사람은 인턴을 하기 전부터 목표가 이건 아니었어요.
오류 0%에 도전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0%를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냈다는 방향으로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도전은 자기가 의도를 해서 네, 한 거기 때문에 제목으로는 조금 맞지가 않았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어떤 불일치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넘어갈까요? 보완할 부분과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인데 이 친구는 보완 지식에 지금 현재는 내가 부족하지만 스터디를 통해서 보완할 계획이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NCS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평가 지표가 비교적 명확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원 동기나 뭐 이런 항목들은 조금 너무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자기 개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지역 기술 능력은 평가 지표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과 관련된 거면 나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중장기적으로 본인이 어떤 수준까지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단 목표가 수립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실천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점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NCS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거든요. 네. 과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다행히도 뒤에 뭐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서 모순자 조선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아마도 그런 지표들을 좀 더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좀 글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말이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랜섬웨어 대란을 통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다음에 또 뒤에서 느꼈습니다. 계속 이런 표현보다는 앞으로 할 계획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쓰는 게 좀 질문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너무 좀 약하게 나오지 않았는가. 지원들과 소통하고 스터디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렸고 너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만 너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약간 질문의 의도하고는 살짝 좀 벗어난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같은 표현들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장을 조금 순서를 다시 배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저기 네. 섞여 있어서. 네. 마지막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에서 헌신을 다해서 한 노력. 성생님이라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봉사활동 그거에 대해서 썼거든요. 이 질문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본인이 헌신적으로 한 거, 본인이 희생했던 것을 써야 되는데 네. 내가 한 건지 우리가 한 건지 굉장히 좀 약간 모호하게 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를 좀 명확하게 쓰는 것도 저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성생님이라는 어떤 이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서류를 볼 때 사람들이 대충 읽지 않습니까? 지금 자세히 읽고 있는 거고요. 회사에선 대충 읽기 때문에 오타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꼼꼼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불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맨 처음에 문장을 장애아동 성교육을 주제로 공모전 진행 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저 2줄 넘게까지는. 근데 이걸 굳이 친절하게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때 성생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도 왠지 재밌을 것 같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이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맞습니다. 이게 무슨 동아리인지 무슨 그룹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3년 이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반드시 알려줘도 기간도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 조직인지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우리는 독서를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말했던 대로 선한 얼굴로 독서를 우리가 다. 우리 친구가 쓴 거는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일반적인 지원자들을 위해서 원만한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조금씩은 저희가 나온 것들을 좀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지원자가 이 서류를 면접을 보게 된다면
입사 서류를 보고 어떤 면접 질문을 받게 될까요? 1차 면접의 특징을 반영해서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IT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오늘은 좀 생략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학생이 뭐 그런 부분들의 준비는 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뭐 이제 특이사항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PT 클럽이라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 좀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인성 면접을 볼 때 한 번쯤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PT 클럽을 해가지고 어떤 발표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활동을 딱 6개월만 했단 말이죠. 이게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인지 이따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일단 저는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내용을 쓴 건 좋지만 너무 이제 간략하게 딱 2가지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에도 성과들이 많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관련 경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뭐 이게 아주 특이한 질문은 아닌데 그 본인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프로젝트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어떤 뭐 이런 부분 지식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총 책임을 맡는다면 상황 관련 질문이겠죠. 본인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엽 씨 직접 만나보고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